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필기시험 문제 모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이 노래가 뭘까요? 영상 중간에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누르셨나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입니다. 보기 5번 내향성은 증가하지요. 그리고 조심성이 증가해져서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보기 5번과 같은 거 실수하기 쉬우니까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 손자와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두 번째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노인성 질병이신 분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입원 중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원칙 기억하면서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땡. 보기 2번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땡. 보기 4번과 5번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땡.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예요.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돈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까다롭게 이 판정을 내리겠죠. 그 다음에 2번 서비스 제공은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는 그 사업자, 예를 들면 주야간 보호센터와 같은 그런 사업자가 서비스를 우리 어르신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3번 비용 청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 사업자가 주야간 보호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 내놔라. 우리 어르신 돌봤으니까 돈 내놔라 하겠죠. 4번 신청 및 계약은 우리 가입자이신 어르신이 할 거고요. 5번 설립신고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업자가 설립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 보호 5.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일정 시간이니까 주야간 보호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 관리 4. 기본동작훈련 5. 일상생활 동작훈련.
정답은 2번 이동도움입니다. 그 외에도 신체활동 지원에는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야 하는 거, 이동도움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거니까 신체활동 지원이고요. 외출시 동행은 은행 일 보러 가는 거 도와주고 하는 거니까 개인활동 지원이죠. 이거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보기 2번 응급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 행위 안 됩니다.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장기요양요원을 지원해주는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이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3.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 4.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손목을 털어준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지요? 네, 수근관 증후군 일대에 손목을 털어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되어집니다. 그다음 이번 문제는 손목이 삐었을 때니까 수근관 증후군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손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기관지 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기침 반사는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지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사적으로 기침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 능력이 서서히 이제 감소가 되어지는 거죠.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경우 의심되는 질병은 1. 결핵, 2. 천식, 3. 후두염, 4. 협심증, 5. 흉막염. 정답은 2번 천식입니다.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 기흉, 2. 빈혈, 3. 정맥류, 4. 부정맥, 5. 혈전색전증.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답은 2번 빈혈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체중 부하 운동, 2. 자외선 차단, 3. 온열요법 적용, 4. 저체중 상태 유지, 5.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정답은 1번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부하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체중을 짊어지고 이것을 견디게 하는 운동, 곧 내 뼈와 근력을 강하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을 많이 하면 골절 예방도 되어지겠죠.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 파킨슨병, 2. 중이염, 3. 고지혈증, 4. 알츠하이머병, 5. 갑상샘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파킨슨병입니다. 도파파 떨어주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쉬운 암기법 영상 안 보셨군요.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합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얼굴 소양증, 4. 발작성 기침, 5. 몸의 균형 상실. 정답은 5번 몸의 균형 상실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 이것은 뇌졸중이죠. 대표적인 증상, 삼키기 어려운 연하곤란,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균형 상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 망막, 2. 각막, 3. 황반, 4. 홍채, 5. 수정체. 정답은 5번 수정체입니다. 백수라고 했지요. 쉬운 암기법에 다 나옵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당이 떨어질 때 운동한다. 2. 고강도에서 저강도 순으로 운동한다. 3. 당뇨약을 복용하기 직전에 운동한다. 4.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5. 혈당이 300mg/dL 이상일 경우 운동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입니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는 1. 수면 중에 자주 깬다. 2. 아침에 늦게 깬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줄어든다. 5.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1번 수면 중에 자주 깬다입니다.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질분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없다. 3. 유방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한다. 4.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5.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슴을 빨리 느끼게 한다. 정답은 1번 자궁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1. 혈압약, 2. 항생제, 3. 해열진통제, 4. 신경안정제, 5. 기관지 확장제. 정답은 3번 해열진통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함, 구토, 메석거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 옴, 2. 결핵, 3. 독감, 4. 머릿니,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설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식물 섭취량은 줄여야 되겠지만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충분히 마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네, 위염은 위에 염증이 있는 거니까 정답은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 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최대 심박 출량 감소입니다. 그리고 심박동수도 감소하고요. 보기 2번 심장 근육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참고로요. 제가 청각도 이야기했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내가 말귀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엄마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래 엄마 고막에 살 쪘다 했다고 했죠. 예, 고막도 두꺼워지고요. 심장 근육도 두꺼워집니다. 고혈압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입니다. 보기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흔히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질병 암기송이라고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굳이 찾아보지는 마세요. 거기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 골다공증엔 비타민 D 이렇거든요. 우리가 골다공증에는 칼슘 섭취 다 알고 있지만 비타민 D도 섭취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입니다.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2. 신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와 균형상실, 잘 삼키지 못하는 연하곤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입니다. 기록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죠. 물을 많이, 여러 사람 이런 개념은 모호합니다. 물을 몇 미리 마셨다, 몇 명이 방문했다 명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상태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 사례회의록, 대상자 욕구 사정, 3.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입니다. 5번 우리 대상자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기록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 시간과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보기 1번 상태 기록지예요. 우리 대상자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기록하는 거겠고요. 2번 사례회의록은 사례회의에 참석했던 그 회의록이다. 3번 인수인계서니까 인수인계하는 내용일 거고요. 4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내가 어떤 급여를 제공할 건지 그 계획이 담겨 있는 서비스의 내용, 횟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 3. 대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시로 보고한다. 4.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을 구두로 보고한다. 5. 자신의 업무상 잘못은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여 보고한다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네, 정답은 5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입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요. 2번 작성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보기 3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건 내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무의미한 그런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사전에 내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나 또 뭐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4번 17세가 아니라 19세죠. 그리고 하나 알아둘 거 유의미한 의료 행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기암 환자 이럴 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물 공급 이런 것은 또 마땅히 시행이 되어집니다.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입니다. 보기 3번 대상자의 눈이 감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솜이나 거저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줍니다. 보기 5번 베개를 이용을 해서 머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얼굴 색이 변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혹여 입이 벌어지는 것을 또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 손을 잡아 흔들어 깨운다. 2.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3. 큰 소리로 반복하여 질문한다. 4. 대상자를 의식하지 않고 가족과 말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정답은 5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4.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5.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본 척 해준다. 정답은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입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알리는 것 아시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염!